피카츄의 에너지. 대모험. 안녕하세요. 저는 피카츄이고요. 네, 저는 권 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아주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집행위원을 맡고 계시는 김선철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선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희가 오늘 이렇게 특별한 분을 모신 이유는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그린 뉴딜이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핫한 주제. 그린 뉴딜 전문가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많이 불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란 말씀이시네요. 나는 경성을 떨겠지만 얼마 전에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 나왔잖아요. 그 안에 이제 그린 뉴딜이 포함이 돼 있고 그만큼 지금 사회에서 그린 뉴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린 뉴딜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세 가지 단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린, 뉴, 딜. 그럼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방향성, 어떤 원칙을 저는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그린, 녹색이고, 이거는 이제 기후위기의 어떤 원인인 지금의 온실가스, 이제 탄소를 감축해야 되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생태계를 보존하고 망가진 생태계를 또 복원할 수 있는. 뉴라고 했을 때는 지금까지 우리의 사회 경제 시스템, 사람이든 자연이든 뭐 생태, 전부 다 이윤의 도구잖아요. 돈만 벌기 위해서, 성장만을 위해서 이런 사회 경제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사회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유의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딜은 그냥 말 그대로 몇 명이 모여서 딜을 하는 거잖아요. 뭐 합의라고 하든. 그러니까 이제 기후 위기 상황에서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 있을 거고 이분들이 다 모여서 합의를 만들어내자. 이제 이런 원칙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린 뉴딜은 어디서 시작됐는가? 이 질문들이 한국에서 잘 안 던져지는 것 같아요. 사실 그린 뉴 딜은 처음에는 2007년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선거운동하고 이랬을 때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2008년. 그때 해가지고서 좀 뭔가 경기 부양책으로 좀 녹색으로 좀 나가보자. 좀 이런 취지로 이야기가 됐어요. 근데 뭐 아주 중요한 어떤 큰 정책으로 자리 잡히지는 않았었던 것이고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미국 녹색당에서 이제 그린 뉴 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큰 당이 아니고 유명한 당이 아니다 보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갔었다가 2018년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라고 이제 그 미국 하원의원 그 당시에 이제 29세로 이제 최연소 하원의원이 됐었던 그분이 이 환경 기후 운동하는 선라이즈 무브먼트하고 같이 이제 힘합치고 이제 하나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어낸 거고요. 그거를 버니 샌더스 그 당시 이제 민주당 경선 후보가 자기 정책으로 또 가져왔었죠. 이제 그런 식으로 된 거고 뉴딜은 이제 사실 대공황 이후에 이제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했던 정책이었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어떤 공명이 있어요, 울림이 있어요. 이제 그 경제 위기를 모두 합심해서 새로운 어떤 경제 체제를 만들었었던. 그린 뉴딜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는 그린 딜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의 그린 뉴딜과 유럽의 그린 딜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차이점보다 일단 공통의 목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후위기가 엄청 절박하다. 이 상태로는 우리는 다 죽는다. 이제 이걸 극복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은 또 이 사회 구조 좀 다른 게 있죠. 미국은 노동자들 권리가 이렇게 크지도 않고, 그런 반면 EU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조합주의 해서 이미 노동자들의 견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 정의의 문제가 되게 강하게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2019년 2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하고 에드 마키라고 상원의원하고 같이 그 그린 뉴딜 결의안을 낸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기후위기 비상 뭐 선언안, 뭐 결의안 이제 이런 건데 넷제로로 가자. 근데 그 가기 위해서 모든 커뮤니티와 노동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정의로운 전환 이거를 통해서 가자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결의안인데 여기에 5대 목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오늘날 존재하는 미래에 있을지 모를 그리고 과거에 존재했던 선주민, 유색 커뮤니티, 이주자 커뮤니티, 탈산업화 커뮤니티, 인구 감소하는 시골 커뮤니티, 빈곤층, 저임금 노동자, 여성, 노인, 무주택자, 장애인, 청년층 등등, 그리고 이들을 최전성 커뮤니티라고 칭하겠다라고 나오고요. 이들에 대한 역사적 억압을 멈추고 과거의 부정의를 바로잡기, 이런 부분이 들어가요.
이거에 비해서 EU의 그린딜은 전반적으로 2050년 넷째로 이 큰 틀 안에서 생태 다양성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논의가 현재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됐나요? 이제 사실 그 미국에서 이제 그린 뉴딜은 버니 샌더스의 대선 정책 공약으로 나왔는데 버니 샌더스가 지금 이제 물러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AOC나 뭐 선라이즈 무브먼트 대표 발시니 프라카시 이런 사람들이 그 태스크포스에 들어가서 정책을 만들어냈어요. 그거를 이제 미국 그 민주당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정강 정책으로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이냐를 이제 거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린 딜은 이제 지난 겨울에 내용들이 나오고 이제 기후법 이건 뭐냐면 이제 유러피언 그린 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도적 법적 절차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추는 기후법에 대한 이제 논의가 되고 있어요.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 이제 독일이 얼마 전에 2038년 탈석탄을 법제화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보고 되게 부러워했는데 그걸 발표한 다음 날 독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거기 멸종조항 환경단체들이 모여가지고서 당사를 점거하고 2038년 너무 늦다 이제 이런 식의 데모 그리고 또 그 법제화를 하면서 그 화석연료 기업들을 또 보상해주는 또 이런 인센티브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왜 얘네들한테 돈을 주느냐 얘네들이 기후위기 주범인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분위기와는 너무 다른 진짜 많이 다르네요. 온도 차이가 크죠. 네, 오늘은 이제 그린 뉴딜의 해외 동향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한국판 그린 뉴딜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죠.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